정은경 총장의 2021년 11월까지의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반대로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정반대로 진행되는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mRNA 백신으로 가장 효과 있는 백신을 생산한다는 화이자의 일본 백신 관련한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일본에 원래 6월까지 모두 입고되기로 한 화이자 백신 1억 4천만 도스 계약이 2021년 6월이 아니고 2021년 말까지로 계약이 수정되었다는 소식에 현재 적지 않은 파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화이자 측에서 일본 정부와의 기존 계약을 뒤집어버린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정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신문사들에 그대로 배포하는 문서까지 등장해 논란이 된 것이죠. 이는 당장 일본 정부의 백신 배포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백신 쿠폰을 비롯해 마이넘버 카드 등으로 가뜩이나 백신 접종이 오래 걸리는 일본에서 다국적 글로벌 회사의 계약이 약속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뉴스는 큰 충격에 휩싸일 만한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글로벌 백신 공급에서 원료 부족 등 각종 공급 문제가 생겼으며 미국과 유럽 등의 공급도 부족하여 일본에는 약속한 물량을 제 시간에 공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일본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스가 총리의 백신 플랜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백신 없는 올림픽은 없다고 이야기했으며 도쿄올림픽이 전국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6월까지 모든 국민이 접종이 완료되어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안심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일본의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에 기인한 것이죠. 또한 불과 5일 전만 해도 사카이 관방 부장관 역시 백신은 제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측에서 이러한 일본 정부의 기존 플랜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백신 공급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지금까지 일본 언론에서는 백신을 계약했으므로 공급이 전혀 문제없을 것이라고 보도해왔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백신 계약을 시작도 안 했다면서 글로벌에서 뒤처졌다는 보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계약이었을 뿐 공급 보장도 아니고 6월 안에 접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엄청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백신 계약대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왜 문제가 없냐는 의문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 당국은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초반에는 한국이 백신 계약이 늦고 글로벌 백신 확보가 너무 늦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여러 차례 백신을 고르는데 신중하고 온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근거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과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형평성과 공정성, 알기 쉽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에 기인해 백신 선택 및 공급에 신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연히 백신은 신중하게 접종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한국 당국이 너무 굼뜬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백신이 늦게 들어오며 심지어 가장 꼴찌로 접종이 끝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질병관리청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발표한 백신 플랜은 일본이 보기에도 놀랄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및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5,600만 명분을 확보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 제약사는 한국의 공급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애초에 무리한 계약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즉 화이자에서는 일본에서는 너무 많은 물량을 계약했기 때문에 6월까지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발표했지만 한국과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은경 청장은 기존 백신에 더해서 노바백스와도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애초에 공급 차질이라는 자체가 생길 수 없는 것이 원료만 주면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해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실상 가장 선호하는 방식인데 운반의 어려움도 상당히 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백신 위탁 생산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바이오 강국은 전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은 SK바이오, 녹십자 등 기존의 코백스와도 협업을 하는 글로벌 백신 생산 업체들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게 백신 공급에 있어 캐파가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라인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안전한 일상을 찾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험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고 면역 형성 시기에 맞는 정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총장은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70% 이상 맞춰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백신 공급 라인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도쿄올림픽 이전에 백신 접종은 둘째치고 언제 누가 백신을 맞느냐도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정부는 지난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는데요. 백신 접종 장관으로부터 부임된 고노다로 장관은 백신 접종 계획은 백지나 다름없다, 아무런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자로 가토 관방장관까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백신 접종 일정은 미지수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산케이 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70%는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따라서 일부 백신 물량이 2월부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들은 백신 접종을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 스가 총리의 백신 접종 플랜에 의한 안심 올림픽이 사실상 좌절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스가 내각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스가 총리는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벌써부터 레임덕이 나왔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지지율 40% 이하라는 것은 차기 선거에 출마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책임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총리가 그 책임을 고노다로 장관을 임명해서 미루려 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 책임을 스가 총리에게 미뤘듯이 누군가 계속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회전 초밥 레이스가 일본 내각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존의 일본 정부보다 뒤처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마저도 보완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단계별 방역을 잘 수행하도록 협조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제 검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단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업장 폐쇄만 했지 이렇다 할 보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식당이 단축 영업에 협조할 시에 하루에 최대 6만엔까지 지급을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호주와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매출의 80%를 책임져주는 정부 보상이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는 기재부에서 공간을 열어 자영업자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G7 국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껏 한국을 앞서와서 한국은 7위권에 들어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한국보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이 11월, 12월에 5에서 10%가량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G7 자리를 꿰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 5,868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의 12위보다 2단계 상승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2위와 11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처음에는 일본에 비해서 방역을 비롯해 백신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모든 상황에서 일본을 뛰어넘으며 가장 먼저 코로나와 경제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